인생이란 참 묘하다. 젊을 땐 시간이 없다고 아우성치더니 막상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도 정호는 혼자만의 아침을 맞는다. 정호의 집 주방. 작은 식탁 위에 달걀 프라이 한 접시가 놓여 있다. 정호가 젓가락으로 노른자를 찌르자 주르륵 흘러내린다. 에휴, 내 인생도 이렇게 터졌네. 정호는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한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본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딸의 결혼식 사진들이 시간의 흔적을 보여준다. 공원 벤치에 앉은 정호. 비둘기 몇 마리가 발밑에서 모이를 찾고 있다. 너도 혼자냐? 나도 혼자다. 그런데 너희들은 참 좋겠다. 날고 싶으면 날고 안고 싶으면 안고. 그때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미숙이 산책하다 정호의 모습을 보고 빵 터진 것이다. 아이고 정호씨 아직도 애들 웃기던 버릇 못 고쳤네. 정호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다. 40년 전 동창인 미숙이 서 있다. 어? 미숙이야? 어떻게 여기서? 나도 이 근처 살아요. 애들이 여기로 이사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만나네요.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는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 아이들 키우고 손주 돌보고. 미숙이 너는? 저도 비슷해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낸 지 3년 됐어요. 그랬구나. 나도 아내 먼저 보낸 지 2년 됐어. 인생의 반을 넘어선 두 사람. 젊을 때의 풋풋함은 사라졌지만 묘한 동질감이 흐른다. 혼자라는 것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끼리의 공감대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런데 정호씨 아직도 비둘기랑 대화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근데 얘들이 내 말을 잘 들어. 미숙이 웃는다. 정호도 따라 웃는다. 오랜만에 들리는 자신의 웃음소리가 낯설다. 우리 커피라도 한잔할까요? 여기서 가까운데 괜찮은 카페 알아요. 정호가 주저한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다는 게 어색하다. 괜찮아요. 그냥 옛날 친구끼리 차나 한잔하는 거예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커피잔을 들고 서로를 바라본다. 참 세월 빠르다. 벌써 우리가 이런 나이가 됐네. 그러게요. 얼마 전까지 20살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25이야. 저는 23이에요. 둘이 웃는다.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가 시작된다. 학교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기억나요? 선생님이 정호씨 머리를 자로 때리던 거? 기억하고 말고. 그때 너가 웃다가 같이 맞았잖아. 맞아요. 연대 책임이라고. 기억이란 참 신기하다. 힘들었던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고 웃음거리가 된다. 두 사람의 얼굴에 젊은 시절의 미소가 되살아난다. 시간이 훌쩍 지나고 해가 기울기 시작한다.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그러게. 오랜만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럼 또 만날까요? 내일도 공원 나가거든요. 정호가 잠시 생각한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진 그에게 누군가와의 약속은 부담스럽다. 괜찮으시면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니야, 좋아. 내일 또 만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볍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본다. 오랜만에 웃었더니 얼굴이 다르게 보인다. 미숙이를 만났네. 참 오랜만이야. 정호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웃음이 난다. 오늘 하루가 다르게 느껴진다. 때로는 우연한 만남 하나가 평범한 일상의 작은 파장을 만든다. 정호에게도 그런 하루가 시작되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일상 속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인생에는 몇 번의 동창회가 있다. 20살 때의 동창회는 자랑대회요. 30살 때는 성과 발표회다. 하지만 60을 넘긴 동창회는 다르다. 이제는 건강 자랑과 손주 자랑이 전부다. 동창회장 입구. 하나둘 모여드는 동창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허리는 굽었지만 반가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야, 정호야. 상길아. 정호와 상길이 반갑게 포옹한다. 상길은 정호의 절친이다. 야, 너 살 빠졌다.
아니야, 키가 줄어든 거야. 의사가 그러더라고. 하, 그럼 나도 키 줄어서 살쪄 보이는 거네. 동창회가 시작된다. 사회를 맡은 급장이 마이크를 잡는다. 자, 여러분. 40년 만에 동창회입니다. 박수가 터진다. 먼저 이된 친구들을 위해 묵념하겠습니다. 잠시 무거운 분위기가 흐른다. 이제는 빈자리가 더 눈에 띈다. 이제 건배하겠습니다. 모두들 잔을 든다. 그때 상길이 맥주를 마시다가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틀니가 잔에 빠진다. 아이고. 모두 뒤돌아본다. 상길은 당황해서 얼른 틀니를 건져낸다. 야, 이거 최신형이야. 무선 충전도 된다. 모두 배꼽을 잡고 웃는다. 상길아, 너 그거 블루투스도 되냐? 당연하지. 음성인식까지 돼. 웃음이 터진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풀린다. 나이가 들면 웃음의 포인트도 달라진다. 젊을 때는 남의 실수를 비웃었다면 이제는 서로의 실수에 공감하며 웃는다. 내일은 내 차례일 수도 있다는 걸 아니까. 저녁 식사 시간. 옛날 이야기꽃이 핀다. 기억나냐? 체육 시간에 철봉에서 떨어진 거. 기억하고 말고. 그때 너도 같이 웃다가 선생님한테 혼났잖아. 맞아, 맞아. 그때가 좋았는데. 미숙이 정호 옆에 앉는다. 정호 씨 기억나요? 하계회 때 연극하던 거? 당연히 기억하지. 너 주인공 했잖아. 정호 씨가 남자 주인공이었는데 대사 까먹어서 혼자 애드리브 했던 거 기억나요? 아, 그때. 대본에 없던 대사 만들어서 다들 당황했지. 모두 웃는다.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식사 후 노래방으로 이동. 좁은 노래방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자, 먼저 누가 할까? 정호가 해라. 아니야, 미숙이가 먼저. 미숙이 마이크를 잡고 옛날 가요를 선곡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가 시작되고 모두 따라 부른다. 그런데 고음 부분에서 미숙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어머,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나이에 그 정도면 훌륭해. 다음은 상길의 차례. 남자의 인생을 선곡한다. 힘차게 시작하지만 중간에 숨이 차서 주저앉는다. 어? 숨이 가빠. 야, 너 운동 좀 해라. 운동은 무슨 손주 쫓아다니는 게 운동이야. 정호도 마이크를 잡는다. 고향의 봄을 선곡한다. 모두 따라 부르는데 다들 중간에 숨이 차서 쉬어간다. 우린 이제 노래도 반만 부르면 돼. 반값이네. 미숙의 말에 모두 웃는다. 그러게 요즘 노래는 너무 빨라. 우리 속도에 안 맞아. 맞아, 맞아. 옛날 노래가 최고야. 시간이 흘러 노래방이 끝날 시간이다. 벌써 끝이야? 아쉽다, 정말. 그럼 다음에 또 모이자. 좋지, 좋아. 동창회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과의 연대감이다.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풍성해진다. 정우와 미숙이 함께 걸어 나온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게. 오랜만에 배 터지게 웃었어. 상길 씨 틀니 빠진 거 정말 웃겼죠? 그러게. 근데 우리도 언젠간 저럴지도 모르는데. 에이, 괜찮아요. 그때 가서 또 함께 웃으면 되죠. 둘이 웃으며 각자의 집으로 향한다. 오늘 하루도 혼자가 아니었다. 그럼 내일 또 공원에서 봐요. 그래, 내일 봐. 때로는 웃음이 최고의 약이다. 나이 들어가는 것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함께 웃으면 두렵지 않다. 혼자라면 슬펐을 일들도 함께하면 추억이 된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60이 넘어서도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을까? 정호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한다. 미숙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진다. 공원에서 산책 중인 정우와 미숙, 꽃밭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와, 꽃이 정말 예뻐요. 미숙이 감탄한다. 정호도 꽃을 보다가 문득 미숙에게 꽃을 꺾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잠깐만 있어봐. 정우가 꽃밭으로 다가간다. 예쁜 코스모스를 골라서 꺾으려고 하는데 손이 떨린다.
결국 뿌리째 뽑혀서 흙이 우수수 떨어진다. 어? 이게 왜? 미숙이 보고 웃는다. 이왕이면 뿌리째 사랑하겠다는 뜻이에요. 정우가 당황한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그럼. 정호 씨 정말 재밌어요. 미숙이 꽃을 받는다. 흙이 묻어 있어도 기쁘다. 그런데 진짜 뿌리째 뽑혀서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정호의 마음이 더 따뜻해진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서투르고 어설퍼도 진심이면 전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조용한 시간이 흐른다. 미수가, 나 요즘 이상해. 뭐가요? 너를 만나고 나서 기분이 자꾸 좋아져. 이게 정상인가? 당연하죠. 좋은 친구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친구. 정호가 아쉬운 표정을 짓는다. 친구 이상의 감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날 저녁 정호 집 딸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뭔가 달라졌어요. 혹시 좋은 일 있으세요? 정호가 망설이다가 말한다. 사실은 동창 하나를 만났어. 동창요? 남자 동창이요? 아니야, 여자 동창이야. 딸의 표정이 변한다. 아버지 진짜 연애해요? 그래, 나도 사람이다. 사람은 맞는데 철은 언제 드실 거예요? 정우가 어이없어 한다. 야, 나한테 철들라고? 너나 철들어라. 아이고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연애를 해요? 나이가 뭐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그렇긴 하지만.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분 어떤 분이에요?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웃음도 많고. 아버지 조심하세요. 요즘 나쁜 사람들 많아요. 뭘 조심해. 우리 그냥 친구야. 친구면서 연애는 뭐예요? 정우가 말문이 막힌다. 자식들은 항상 부모를 걱정한다. 특히 나이 든 부모의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하다.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다음날 미숙의 집 아들이 어머니와 대화 중이다. 엄마,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친구 만나서 산책해. 남자친구요? 미숙이 움찔한다. 그냥 옛날 동창이야. 엄마, 혹시 그 사람 돈 노리는 거 아냐? 야, 그분 통장 잔고 봤는데 노릴 것도 없더라. 아들이 웃는다. 그럼 엄마가 노리는 거네요? 뭘 노려? 그냥 심심해서 만나는 거야. 엄마도 이제 인생 즐기세요. 저도 찬성이에요. 미숙이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다. 정말? 네. 엄마도 혼자 사시지 말고 좋은 분 만나시면 좋죠. 고마워, 아들. 그날 저녁 전화를 주고받는 정화 미숙. 오늘 딸이 와서 연애한다고 야단 맞았어. 저도 아들한테 들켰어요. 근데 아들은 찬성이래요. 진짜? 부러워. 정호 씨, 우리 정말 연애하는 건가요? 정호가 잠시 생각한다. 글쎄, 연애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너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 저도 그래요. 그럼 그걸로 됐죠. 그래, 그걸로 됐어. 사랑의 정의는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젊을 때는 격정적이고 불타오르는 감정이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편안하고 따뜻한 동반자를 찾는 것일지도 모른다. 함께 있어 편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된다는 것은 축복이다. 하지만 손주를 돌보는 일은 체력전이다. 젊었을 때도 힘들었던 육아가 60이 넘어서는 더 힘들다. 하지만 손주의 웃음 한 번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간다. 산길의 집 5살 손주 민수가 뛰어다니고 있다. 할아버지, 로봇 놀이 해줘. 로봇? 할아버지가 로봇이더라고? 응, 할아버지 로봇. 산길이 어쩔 수 없이 로봇 흉내를 낸다. 로봇처럼 걸어다니는데 무릎이 아프다. 삐삐삐. 로봇 할아버지입니다. 민수가 좋아한다. 이제 할아버지 로봇 기어다니기. 기어다니기? 응. 로봇은 기어다닐 수도 있어. 산길이 바닥에 엎드려서 기어다닌다. 허리와 무릎이 너무 아프다.
에러 발생 시스템 다운. 산길이 바닥에 쓰러진다. 할아버지 로봇 고장났어? 응, 고장났어. 수리가 필요해. 민수가 산길을 두드린다. 똑똑. 수리 완료. 아직 안 됐어. 더 쉬어야 해.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영원한 놀이 상대라고 생각한다. 피곤하다는 개념이 없다. 할아버지들은 젊은 부모보다 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의 모임. 상길, 정우, 그리고 다른 동창들이 모였다. 야, 상길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야위었어? 손주 때문이야. 맨날 놀아달라고 해. 하, 우리 손주는 영어한다. 친구 어가 자랑한다. 영어? 뭘? 애플, 오렌지, 바나나. 그게 뭐가 대단해? 내 손주는 이미 스마트폰 결제도 한다. 친구 비가 맞받는다. 결제? 게임 아이템 사는 거. 할아버지 카드로. 모두 웃는다. 그럼 내 손주는 이미 운전한다. 운전? 장난감 자동차로. 서로 손주 자랑 경쟁이 치열하다. 자, 진정해. 우리 다 손주 바보잖아. 정우가 중재한다. 정우 너는 손주 없어서 좋겠다. 무슨 소리야. 나도 손주 생기면 바보 될 거야. 그런데 너 요즘 연애한다며? 연애는 무슨 그냥 친구야. 친구면서 매일 만나냐? 매일은 아니고. 친구들이 놀린다. 야, 정호야. 이제 재혼 생각해봐. 재혼은 무슨, 좋잖아. 혼자 사는 것보다. 정호가 진지해진다.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우리 나이에? 당연하지.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돼. 산길이 말한다. 맞아. 나도 아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손주 돌보는 것도 둘이 해야 할 만해. 그러게. 혼자 하면 정말 힘들어. 나이가 들수록 혼자라는 것의 무게가 커진다. 젊을 때는 혼자여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 손주를 돌보는 일도 일상의 소소한 일들도 혼자 하기엔 벅차다. 산길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산길이 정호와 함께 걷는다. 야, 정호야. 진짜 좋은 사람 만났으면 놓치지 마. 왜?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거 정말 외로워. 나는 아내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너는 혼자잖아. 그러게. 미숙이 좋은 사람이면 진지하게 생각해봐. 생각해볼게. 집에 도착한 상길. 아내가 민수를 재우고 있다. 여보 왔어요? 응. 민수는? 이제 잤어요. 오늘 할아버지 없다고 많이 찾더라고요. 상길의 마음이 따뜻해진다. 힘들어도 사랑스러운 손주다. 그래? 내일 또 놀아줘야겠네. 여보 몸 괜찮아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아. 손주 놀아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부부가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간다. 가족이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이다. 서로를 돌보고 함께 손주를 키우고 함께 웃고 우는 것. 혼자라면 힘들었을 일들도 함께하면 버틸 수 있다. 정호도 그런 가족을 꿈꾼다. 인생의 후반부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젊을 때처럼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은 사라지고 남들의 시선이 더 신경 쓰인다. 하지만 정호와 미숙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호의 집 거실. 책상 위에 풋감옥 한지가 놓여 있다. 정호가 서예를 연습하고 있다. 이게 맞나? 정호가 붓을 잡고 글씨를 쓰려고 하는데 손이 떨린다. 먹물이 종이에 번진다. 아, 이거 왜 이래? 다시 시도해보지만 글씨가 삐뚤빼뚤하다. 그때 먹물이 바지에 떨어진다. 아이고. 정우가 바지를 보고 한숨을 쉰다. 그때 딸이 들어온다. 아버지 무슨 냄새요? 아버지 바지에 뭐가 묻었어요? 서예하다가 먹물이 묻었어. 딸이 먹물 자국을 보고 깜짝 놀란다. 아버지 혹시 치매? 뭔 치매야? 이게 예술이야, 예술. 예술이요? 그래. 추상서예라고 들어봤어? 딸이 웃는다. 아버지 그런 건 없어요. 없으면 내가 만드는 거지. 새로운 장르야. 정우가 당당하게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왜 갑자기 서예를 해요? 미숙이가 취미생활을 하자고 해서.
아, 그 동창분이요? 응. 자기는 합창을 한다더라고. 합창이요? 좋네요. 새로운 취미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다. 서툴러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마음이다. 합창단 연습실. 미숙이 다른 단원들과 함께 연습 중이다. 지휘자가 앞에서 지휘한다. 자, 이번에는 소프라노만 해보세요. 미숙이 속한 소프라노 파트가 노래를 시작한다. 그런데 미숙의 음정이 조금 틀린다. 잠깐요. 미숙 씨 음정이 조금 높아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시 해보세요. 다시 시작하는데 또 음정이 틀린다. 미숙 씨 좀 더 낮게 불러주세요. 미숙이 부끄러워한다. 옆에 있던 단원이 조용히 말한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미숙이 지휘자에게 다가간다. 선생님, 제가 너무 못하죠?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면 들어요. 정말요? 네. 음악에는 나이가 없어요. 즐기면서 하세요. 미숙이 기분이 좋아진다. 네, 열심히 할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와 만난다. 미숙아, 합창 어땠어? 재밌었어요. 그런데 음정이 틀려서 부끄러웠어요. 괜찮아. 나도 서예 하다가 먹물 쏟았어. 하, 우리 둘 다 초보네요. 그러게. 근데 재밌어. 정호 씨도 서예 재밌어요? 응. 처음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 마음이 편해져. 저도 그래요. 노래 부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새로운 도전은 새로운 기쁨을 준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카페에 앉은 두 사람. 서로의 취미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정호 씨 왜 서예를 선택했어요? 글쎄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어서. 요즘 마음이 자꾸 복잡해져. 무슨 일 있어요? 딸이 자꾸 걱정해. 혼자 살지 말고 뭔가 해보라고. 아, 그런 거예요. 너는 왜 합창을 선택했어? 노래 부르면 기분이 좋아져요. 혼자 있을 때 답답한데 노래 부르면 시원해져요. 그러게. 나도 붓으로 글씨 쓰면 마음이 편해져. 우리 잘했네요. 새로운 거 시작하기로 해서. 그러게.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었어. 다음 주 서예 모임. 정우가 작품을 들고 왔다. 인생무상이라고 썼는데 글씨가 삐뚤빼뚤하다. 정호 씨, 이게 뭐라고 쓴 건가요? 인생무상이요. 아, 그렇군요. 의미 있는 글귀네요. 네, 인생이 더덥다는 뜻이에요. 근데 조금 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할게요. 정우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당하다. 합창단에서도 미숙이 당당해졌다. 음정이 틀려도 큰 소리로 부른다. 미숙 씨 자신감이 생겼네요. 네, 틀린 것도 내 스타일이에요. 다른 단원들이 웃는다.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감사해요. 자신감은 나이와 상관없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젊음이다. 정호와 미숙은 서툴지만 행복하다. 그날 저녁 전화통화. 정호 씨, 오늘 합창 연습에서 혼자 큰 소리로 불렀어요. 진짜? 나도 오늘 서예에서 당당하게 작품 발표했어. 우리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게.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했을 텐데. 나이 들어서 좋은 점도 있나 봐요. 맞아. 남들 시선 덜 신경 쓰게 되고. 정말 그래요. 이제 내가 즐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잘하고 있어.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든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자신감을 얻는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관계는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갈등도 가져온다. 특히 나이 든 부모의 새로운 인연에 대한 자식들의 걱정은 크다. 사랑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 사이에서 가족들은 혼란스럽다. 정호의 집, 딸이 심각한 표정으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여자분과 어느 정도까지 발전한 거예요? 무슨 발전이야? 그냥 친구 사이야. 친구가 매일 만나나요?
매일은 아니고 이틀에 한 번? 딸의 표정이 더 심각해진다. 아버지, 저 여자분 믿을 수 있어요? 정우가 화가 난다. 뭔 소리야. 미숙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아버지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요. 야, 너도 내 남편 고를 땐 내가 안 말렸어. 그건 제가 젊어서. 난 늙어서 더 필요해. 딸이 당황한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혼자 사는 거 외로워. 너는 남편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버지, 나도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밥 먹고 싶어. 딸이 아버지의 진심을 듣고 조금 마음이 누그러진다. 그렇다고 해도 조심하셔야죠. 뭘 조심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도. 알았어. 내가 걱정하는 건 알겠지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된다. 부모는 자립적인 어른이고 싶어하고 자식은 부모를 보호하고 싶어한다. 둘 다 사랑해서 나오는 마음이지만 충돌하기도 한다. 미숙의 집. 아들이 어머니와 대화 중이다. 엄마, 그 아저씨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야. 동창이고. 근데 엄마, 혹시 그 사람 돈 노리는 거 아냐? 미숙이 어이없어 한다. 야, 그분 통장 잔고 봤는데 노릴 것도 없더라. 아들이 웃는다. 그럼 엄마가 노리는 거네요? 뭘 노려? 그냥 좋은 사람이야. 엄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재혼 같은 거? 미숙이 깜짝 놀란다. 재혼?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요. 너 정말 괜찮아? 네. 엄마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고마워, 아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저희도 그분과 만나보고 싶어요. 미숙이 당황한다. 어? 그건 너무 일러. 왜요? 엄마 인생에 중요한 분이시면 저희도 알아야죠. 그렇긴 하지만 자식의 승인을 받고 싶은 마음과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교차한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가족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더 어렵다. 공원에서 만난 정우와 미숙. 서로 어두운 표정이다. 정호 씨, 무슨 일 있어요? 딸이랑 싸웠어. 너 때문에. 저 때문에요? 아니야, 딸이 너를 의심해서. 아, 그렇군요. 저도 아들이 정호 씨 만나보고 싶다고 해요. 정말? 네. 부담스러우시죠? 정호가 생각에 잠긴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야겠지. 정호 씨,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맞나요? 왜? 후회돼? 후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 젊을 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그땐 부모님만 설득하면 됐는데, 이젠 자식들을 설득해야 해요. 둘이 웃는다. 우리 참 웃기네. 정말 웃겨요. 인생의 역설이다. 젊을 때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의 걱정을 받으며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 며칠 후 정우와 딸이 다시 대화한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나 봐요. 괜찮아. 내가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그래도 아버지 기분 나쁘게 해드렸어요.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이해해. 아버지, 그분이 정말 좋으시면 한번 만나봐도 될 것 같아요. 정우가 깜짝 놀란다. 정말?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분이면 저도 알고 싶어요. 고마워, 딸. 대신 천천히 해주세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알았어. 천천히 할게. 미숙도 아들과 비슷한 대화를 나눈다. 엄마,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괜찮아. 내가 나를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그래도 엄마 마음 헤아리지 못했어요.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엄마, 정말 좋으시면 언제든 소개해주세요. 정말? 네.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 갈등을 해결한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가족이란 그런 것이다. 그날 저녁 정우와 미숙의 전화통화. 미숙아, 딸이 너를 만나보고 싶다고 해. 정말요? 저희 아들도 정호 씨 만나고 싶다고 해요. 그럼 언제 만날까?
천천히 해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그래, 천천히 하자. 정우 씨 고마워요. 뭐가? 이렇게 함께 고민해줘서. 나도 고마워. 혼자였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갈등과 오해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된다. 정우와 미숙의 관계도 한 단계 발전한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하다. 특히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을 때의 기쁨은 더 크다. 정우와 미숙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문화센터 전시회장, 시니어 서예 전시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우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다. 작품에는 인생 뭐 있냐라고 큼지막하게 써져 있다. 관람객들이 정우의 작품 앞에서 웃고 있다. 이거 참 재밌네요. 글씨는 삐뚤빼뚤한데 의미는 깊어요. 정우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부끄러워한다. 아이고 부끄러워. 그때 딸이 나타난다. 아버지, 어? 너 어떻게 여기 왔어? 아버지 전시회라고 하셔서 왔어요. 와, 아버지 작품이에요? 딸이 정우의 작품을 본다. 처음엔 놀라더니 점점 미소를 짓는다. 아버지, 이거 정말 아버지 마음이네요. 그래? 네. 인생 뭐 있냐 정말 아버지다운 말씀이에요. 주변 관람객들도 웃으며 공감한다. 정말 솔직한 작품이에요. 인생 철학이 담겨 있네요. 딸도 웃기 시작한다. 아버지 대단해요. 정말. 뭐가 대단해? 그냥 쓴 건데. 아니에요.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해요. 정우의 마음이 따뜻해진다. 딸이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아버지 글씨 연습 더 하세요. 알았어. 완벽하지 않아도 진정성이 있으면 사람들은 공감한다. 정호의 삐뚤빼뚤한 글씨도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어서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준다. 같은 시각 시민회관 소극장. 합창단 정기 공연이 열리고 있다. 미숙이 무대 위에서 다른 단원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다. 객석에 미숙의 아들 부부가 앉아 있다. 엄마 정말 열심히 하시네. 그러게요. 표정도 밝아 보이고. 무대에서 고향의 봄을 부르고 있는데 미숙이 너무 열심히 부르다가 실수로 마이크를 떨어뜨린다. 어? 관객들이 웃는다. 미숙이 당황하지만 이내 마이크를 주워서 당당하게 계속 부른다. 죄송해요. 더 큰 웃음이 터진다. 하지만 미숙은 당당하다. 실수해도 끝까지 열심히 부른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엄마 정말 대단하시다. 왜요? 저렇게 당당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러네요. 공연이 끝나고 미숙이 객석으로 내려온다. 엄마, 어? 너희 언제 왔어? 처음부터 봤어요.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마이크 떨어뜨린 거 맞지? 봤어요. 그래서 더 멋있었어요. 미숙이 깜짝 놀란다. 정말? 네. 실수해도 당당하게 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아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응, 요즘 정말 행복해. 그럼 됐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아름답다. 실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모습에서 진정한 멋이 나온다. 미숙의 당당함이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전시회가 끝난 후 정우와 딸이 카페에 앉아 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뭐가 자랑스러워? 글씨도 못 쓰는 주제에. 아니에요. 새로운 걸 시작하신 것도 멋있고, 당당하게 전시회까지 하신 것도 멋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인생 뭐 있냐라는 말도 정말 좋았어요. 그냥 내 마음을 쓴 건데. 그래서 더 좋았어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잖아요. 정우가 뭉클해진다. 딸아 고마워. 뭐요? 그런데 아버지, 미숙 이모님도 뭔가 하세요? 응, 합창을 해. 그럼 언제 한번 뵙고 싶어요. 정말?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분이면 저도 알고 싶어요. 자식의 인정은 부모에게 큰 힘이 된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
새로운 도전을 응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용기를 준다. 같은 시각 미숙과 아들 부부도 식당에서 대화 중이다. 엄마, 오늘 공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이긴 뭘. 마이크 떨어뜨렸는데. 그래서 더 좋았어요. 실수해도 웃으면서 계속하시는 모습이. 그러게요, 어머니. 정말 멋있으셔요. 며느리도 동의한다.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 생각해주니까. 어머니, 그런데 요즘 정말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세요. 좋은 친구도 생기고 취미도 생기고 해서 그런가 봐. 그 정우 아저씨 말씀이시죠? 응. 언제 한번 소개해주세요. 미숙이 놀란다. 정말? 네. 엄마를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신 분이면 저희도 감사드리고 싶어요. 고마워, 아들. 가족의 응원은 새로운 관계에 힘을 실어준다. 정우와 미숙 모두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더욱 당당해진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날 저녁 정우와 미숙의 전화통화. 미숙아, 오늘 딸이 너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 정말요? 저희 아들도 정우 씨 만나고 싶다고 해요. 그럼 이번 주말에 한번 만날까?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공원에서 만나서 식사라도 같이 하자. 그래요. 부담스럽지 않게. 응, 자연스럽게. 정우 씨 떨려요. 나도 떨려. 근데 괜찮을 거야. 네, 우리 가족들이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어. 가족의 인정을 받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정우와 미숙의 관계도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서로의 가족들과 만날 준비가 된 것이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렌다. 정우와 미숙은 이제 서로의 가족들과 만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되려고 한다. 주말 아침 공원 입구. 정우가 딸과 함께 나타나고 미숙도 아들 부부와 함께 온다. 서로 처음 만나는 자리라 어색하다. 안녕하세요. 정우 아버지시죠? 미숙의 아들이 정중하게 인사한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숙 어머니 아들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우고 이쪽은 제 딸 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수진도 인사한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그럼 우리 산책하면서 이야기할까요? 정우의 제안으로 모두 함께 걷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수진이 미숙에게 말한다. 정말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민준이 대답한다.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시나 봐요. 며느리도 웃으며 말한다.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계속한다. 어머님은 어떤 취미 활동하세요? 수진이 미숙에게 묻는다. 합창을 해요. 정호 씨는 서예를 하고요. 와, 멋있으시네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 재밌어요. 저희 아버지도 서예 하신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민준이 웃는다. 자랑할 것도 없는데 뭘. 정호가 겸손해한다. 아니에요. 새로운 걸 시작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첫 만남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서로를 걱정하던 마음들이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된다. 정우와 미숙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확인한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다. 어머님, 정우 아저씨가 어떤 분이세요? 수진이 미숙에게 묻는다. 좋은 분이에요. 유머도 있으시고 다정하시고. 아버지, 미숙 이모님은 어떠세요? 민준이 정우에게 묻는다. 착하고 밝은 분이야.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가족들이 서로를 관찰하며 안심한다. 저희가 너무 걱정했나 봐요. 수진이 말한다. 저희도 그래요.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신데. 민준도 동의한다. 우리 자식들이 걱정이 많아서. 미숙이 웃는다. 부모를 생각해서 그런 거죠. 정호도 이해한다는 표정이다. 식사 후 다시 공원으로 나온다. 두 분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글쎄,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려고 해요. 미숙이 대답한다. 친구도 좋지만
더 발전시키셔도 될 것 같은데요. 수진이 의외의 말을 한다. 그러게요. 두 분 다 혼자 계시는데 민준도 동의한다. 정우와 미숙이 서로를 본다. 우리가 부담 주려는 건 아니고 두 분이 원하시면 저희는 찬성이라는 뜻이에요. 수진이 설명한다. 고마워, 딸. 고맙습니다, 민준아.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주 여행 준비. 정호, 미숙, 상길 등 동창들이 1박 2일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여행버스 안. 동창들이 각자 도시락을 싸왔다. 자, 다들 도시락 꺼내서 나눠 먹자. 상길이 제안한다. 내가 김밥 쌌어. 나는 계란말이. 서로 자랑하며 도시락을 꺼낸다. 그런데 상길이 김치를 먹다가 국물이 옷에 튄다. 아이고. 상길아, 조심해. 괜찮아, 괜찮아. 이게 진짜 리얼리티 쇼지. 모두 웃는다. 우리 나이에 무슨 리얼리티 쇼야. 그래도 재밌잖아. 버스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들과의 여행은 여전히 즐겁다. 작은 실수들도 웃음거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추억이 된다. 여행지에 도착.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걷는다. 와, 벚꽃이 정말 예뻐. 그러게 올해 벚꽃이 특히 예쁜 것 같아. 정우와 미숙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뒤에 걸으며 대화한다. 미숙아, 이렇게 여행 와서 좋다. 저도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요. 우리 가족들이 이해해줘서 더 좋고. 정말 그래요. 이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겠어요. 벚꽃길에서 정우가 미숙의 손을 잡는다. 이 손 놓치면 다시는 못 잡는다. 미숙이 웃는다. 에이, 놓치면 또 전화하면 되죠. 하, 그것도 그렇네. 둘이 손잡고 걸으니 더욱 따뜻하다. 때로는 단순한 스킨십 하나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한다. 저녁 시간, 숙소에서 모든 동창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한다. 야, 우리 정말 늙었다. 그러게. 벌써 60이 넘었네. 근데 마음은 아직 젊어. 맞아, 맞아. 마음은 20살이야. 정호야, 너 요즘 진짜 젊어 보인다. 그래? 응. 연애해서 그런가? 모두 웃는다. 연애는 무슨 그냥 좋은 친구야. 친구면서 손잡고 다니냐? 어? 너희가 봤어? 당연히 봤지. 우리가 장님이야. 더 큰 웃음이 터진다. 미수가 너도 행복해 보인다. 감사해요. 정말 요즘 행복해요. 그럼 됐어. 우리 나이에 행복한 게 최고야. 맞아, 건강하고 행복한 게 최고지. 친구들의 축복도 큰 힘이 된다. 같은 나이 또래라서 더 잘 이해해주고 더 진심으로 축하해준다. 다음날 아침 벚꽃길에서 마지막 산책. 정호씨,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요.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여행했어.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여행하고 싶어요. 그럼 계절마다 여행하자. 좋아요. 버스가 출발할 시간. 모두 아쉬워한다. 벌써 끝이야? 아쉽다, 정말. 다음에 또 오자. 그래, 다음엔 더 오래 있자. 버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린다. 모두들 창밖을 보며 감탄한다. 와, 정말 예뻐. 벚꽃이 우리를 배웅해주는 것 같아. 버스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인생의 두 번째 봄이다. 젊은 시절의 봄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 더 여유롭고 더 깊이 있고 더 소중하다. 정호의 내레이션이 시작된다. 우린 여전히 철 안 든 어른들이다. 60이 넘어도 설레고 부끄러워하고 실수한다. 완벽하지 않다. 서툴기도 하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나이가 들어서 찾은 사랑도 소중하고 늦게 시작한 취미도 의미 있다. 가족들의 걱정도 사랑이고 친구들의 응원도 힘이 된다. 버스 창밖으로 계속 흩날리는 벚꽃. 웃음소리는 계속된다. 인생에는 여러 번의 봄이 온다. 20살의 봄, 30살의 봄, 그리고 60살의 봄. 각각 다른 색깔이지만 모두 아름답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봄을 살고 있다. 첫 번째 봄보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다. 정우와 미숙이 손을 잡고 벚꽃을 바라본다.
미수가 고마워. 뭘요? 내 인생에 다시 봄을 가져다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도 함께 봄을 만들어가자. 네, 함께요. 끝으로 정호의 마지막 내레이션. 그래, 우린 여전히 철 안 든 어른들이다. 그래도 인생 아직 봄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새로운 사랑도, 새로운 도전도, 새로운 꿈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마음이 젊으면 언제나 봄이다. 버스가 저 멀리 사라지고 벚꽃잎이 바람에 날린다. 시니어 시트콤 두 번째 봄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 서툰 도전들, 가족들과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이다.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며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외로움보다는 동반자 의식을, 포기보다는 도전 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